안녕하세요. 송소원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과 논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의 경과와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 및 관련 연구나 발언을 둘러싸고 전개된 또 다른 소송과 논쟁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관해 학습합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 배경과 경과 및 결과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한 근거로 제시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 행정법원 소송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연구나 발언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에서의 피해 당사자 이외 사람들, 주로 연구자들 사이입니다만 이들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더 팩트 광고의 내용과 이의 진실을 둘러싼 요시미 요시아키의 해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고노다마의 내용과 의미 및 이를 검증하고자 한 사람들의 특징과 검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한국 측에서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세 분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1991년 12월 6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만 이곳에서 2004년 11월 29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소송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는 1997년 12월 16일 안타깝게도 소송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본 소송 기각에 대한 결정이 할머니의 사망 이후 한참 지나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고, 이것은 처음에 피해보상 소송을 한 지 무려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소송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재소와는 달리 부산 등지의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분이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재판을 했다고 해서 부산의 부와 시모노세키 한자로 하관이라고 합니다만 그 하관의 관을 따서 부관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동포 할머니입니다만 송신도 할머니가 1993년 4월 5일 제소를 합니다. 그러나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도
무려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2003년 3월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은 송신도 할머니는 결코 내 마음은 지지 않았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대협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고발을 1994년 2월 7일 했는데 이것은 아예 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쿄지방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정대협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가 소송을 한 것은 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수리 처분이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10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제소한 부관재판의 1심 결과가 1998년 4월 27일 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본 국가에 대해서 피해자 3분에 대해 각 3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승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1심에서 3분이 일부 승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난 2001년 3월 29일 2심 즉 항소심 결과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그 결정과는 달리 위안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불복해서 원고들이 상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고재판소가 2003년 3월에 3심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부관재판에서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위안부 재판이 하나하나 전부 기각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외무성이 관리하는 외교 문서의 일부 게시를 명령하는 그런 판결이 2012년 10월 11일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도 외무성이 관리하고 있는 외교 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달리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0분이 서울행정법원에 한일회담 문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2002년 10월 11일 날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2004년 2월 13일 날 내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1심 판결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같은 해 2004년 11월에 발족하게 되고 이어서 2005년 8월 26일까지 한일회담과 관련된 문서 156건 모두를 공개하기에 이르릅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64분이 헌법재판소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면서 헌법 소원을 심판하는 청구를 2006년에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심의를 거듭해서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헌법 소원을 2011년 8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이 자행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인도적 불법 행위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의 배상 청구권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는지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해석상 분쟁을 동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 제1조 1항에는 모든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그 협약으로 마무리된다, 종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3조에서는 만약 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해석상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해석상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즉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상의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2011년 9월 15일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